네, 담담 타타 오늘은 이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된 긴급 보도 특집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진삼 전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이 북한 포격 도발로 인한 한반도 정세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의 군사적 긴장 상태, 북한 김정은이는 준전시 상태를 지금 선포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이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역사를 볼 적에요. 예.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많았을 적에 사실은 우리가 그때 강력하게 대응하면은 무슨 불상사가 날지 모를 정도의 일들이 있는데 그건 오늘 제가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한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연도 보려면 많죠. 우리가 뭐 이 점 유병수 여사께서도 74년 8월 네. 15일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루나무 사건, 나홍산 사건, 예.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근간에도 뭐 천안함 많은데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이번 사건은요. 쟤들의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동안 그 많이 고충 당했죠. 예, 메르스. 예, 메르스.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경제도 이제 상당히 네. 어려워지고 관광객 하니까 예. 얘들이 지금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는 외교 정치적으로 얘들보다 앞서가 있는데 군사적으로 앞서 있거든. 군사적으로 그것을 카바링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장난친다고 보면 됩니다. 아, 우리나라에다가 어떤 형태로든 좀 부담을 주고 맞습니다.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타격까지 포함해서.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가 쟤들은 저 3대를 지금 해나가는 말하자면은 위상을 확립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른바 최고 존엄의 위상을 그렇죠. 확립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존엄을 갖다가 만약에 훼손한다든가 체제 유지가 또 목적인데 네. 체제 유지에 도전하는 것이 아까 저 무슨 방송관계 이런 네, 거 있죠. 확성기 그것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이수근이가 의장 왔었죠. 네, 옛날 그때 얘기는. 이승원이한테 지시한 게 있습니다. 예. 네가 좌표 가서 죽는 한 있더라도 절대로 김일성이나 국가에 대한 자기들 그 체제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와서 강의하면서도 좀 얘기하라 하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고 넘어가는 것은 네. 저는 이 바로 책에 써 있지만은 공산주의를 저는 책을 썼기 때문에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뭐 위장 간첩 이수근 얘기까지 하시면서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이른바 최고 존엄의 뭘 상처를 주거나 훼손을 하거나 예. 이거는 가장 큰 이 죄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욕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를 욕고 나면 그 사람을 하고 아버지를 그렇죠. 아들이 그 고발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니까. 그건 영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그 북한의 포격 도발 때문에 뭐 우리 증시도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되고 있다 막 이러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 오후 5시 북한이 시한을 최후 통첩했는데 야,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사실 국민들이 걱정이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독려하거나 무슨 저 집단적인 이 공황 상태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약간 있죠. 좀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저 시간이 지날수록 있어요. 뭐 내일 5시 어쩌고 그러는데 네네. 저는 그거 생각할 적에 쟤들이 그걸 목표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하고 이제 심각하게 하고 하니까 지금 쟤들은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야. 아하. 예? 예. 그러면 분명히 하시죠. 쟤들 지금 전쟁해요? 전쟁하면 쟤들은 망합니다. 왜 망한지 아십니까? 지금 초전에 쟤들이 어떤 것을 했지만 공격하는 양상이 있어. 지금 이렇게 서로 긴장했을 때 공격 안 씁니다. 네. 이걸 나중에 공격할 때는 지금 김정은이가 장군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장군들 중에 공격합시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하. 또 하라 그러면 우리한테 시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네. 했다가 망하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다 김정은이가 가격한 사람이지만 공격을 할 소리 못하고 긴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혈안이 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만약에 전쟁이 이렇게 하면 일주일 내에 항공모함이 지금 10대 중에 6대가 동북아에 와 있어. 미국 항공모함. 그렇죠. 네. 왜? 패권 국가인 중국 견제하거든.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인도, 그리고 또 우리 월남이 또 미국한테 붙어 있죠. 네. 전부 일본 해가지고 한국 해가지고 지금 딱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큰 전쟁터에 훈련장밖에 안 돼.
평양을 구시해서 완전히 일주일 내에 초토화됩니다. 아, 만약에 전쟁이 일으킨다면. 일주일. 예. 예. 왜? 우리가 지금 전쟁 억지 차원에서 있는데 일어났다고 할 적에 우리가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걸 알면서 근데, 저러는 게. 예, 장군님. 예. 뭐 전문가들이 예. 뭐 일주일 또는 뭐 보름 뭐 일주일 말씀하셨으니까 일주일로 제가 일단 받아들이고 예. 북한이 뭐 전면전을 하든 기습을 하든 이게 결국 전면전이 되면 네. 일주일 안에 북한은 완전히 괴멸시킬 수 아니, 있다. 그렇게 이렇게 제가요. 이제 예,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대한민국이요. 예. 평화의 더러운 평화라도 피 흘리는 전쟁보다 낫다고 생각한 게 대한민국 국민이야. 네. 이건 그러기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해방했습니까? 유엔이 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식민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을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3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걸 생각할 적에는 우리는 70년을 사실은 치욕의 70년이야. 근데 어느 신문에 치욕이라고 제가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던데 신문에. 아.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 더러운 평화를 더 이상 아니, 더러운 평화는 뭐냐면 예. 굴욕의 평화라도 그러니까, 예. 전쟁 않겠다. 지금 우리 예. 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땀 보고 대드는 거야. 아까 말씀대로 정치나 경제 외교 면에서 우리가 우월하니까 군사력으로서 우리를 갖다 공갈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 아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굴욕적인 평화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생명 내놓고 우리가 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단 그렇게 우리가 굴욕적인 평화에 연연하지 않고 예. 목숨을 걸고 싸우면 일주일이면은 다 정리할 수 있다. 저 스위스가요. 근데 그 일주일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아, 이제 5029 우리가 예, 예. 5027, 작전 계획. 5029 예. 전쟁 계획이 있어요. 네네. 5027이 있고 5029가 있는데 5027은 쟤네들이 우리에게 뭘 했을 때 우리는 방어 차원에서 이제 공격한다. 아, 5027은 적이 또 공산당이 네. 북한이 문제가 있을 때 아.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간다 하는 것이 있고 예. 2020은 20년도까지 우리가 621조를 하고 하는 문민정부 때 한 거. 그걸 지금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있어. 아, 방공법도 안 돼 있죠. 쟤들은 일체제 일국가. 예. 그러니 이 정부 뭐 해가지고 하는 그거에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자 하는 것이 제가 말씀. 그런데 군사력 비교를 하면 예. 이 북한이 남한의 우리나라 군사력에 비해서 예. 양적으로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군 전력을 빼고 얘기하면 예. 예. 물론 전쟁이 터지면 예. 뭐 우리가 예. 미군이 예. 그냥 예. 무슨 구경만 말씀인지 하지 알겠어요. 않겠지만 예. 예. 근데 미군을 빼고 딱 1대1로 붙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지금 쟤네들이 한 120만 가까이 예. 돼요. 예. 군인 거기에 숫자가. 이제 이 특수부대가 20만인데 쟤네들은 지금 이 공중으로 예. 또 지상으로 또 지하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해상으로 우리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땅굴도 파고 있죠. 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전쟁 지속력으로 볼 때 제가 일주일 이상 전지면은 이건 연합군과 더불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할 것은요. 우리가 전투력이 약하더라도 거기하고 상대하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같이 죽는다는 생각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전투를 키워야 돼. 그건 제가 시간 있으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스위스가 인구가 600만이죠. 네. 200만이 무장돼 있어요. 현역이 3,500명입니다. 네. 그런데 3,000개 사격장이 있어. 아, 전쟁이 일어나면은 48시간 내에 200만이 총 들고 다니고 있어. 중립국인데도 그러네. 예. 지금 저 구라파에서 스위스 손 못 대요. 이스라엘이나. 예. 그걸 아셔야죠. 예. 예. 강력한 국민은 절대 지금 공산화된 나라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 예. 말씀은 길으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히 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예. 그 북한의 포격 도발 예. 또 목함질의 도발에 예.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 안 있어 봐서 모르는데 예. 제가 이 방송을 쭉 들어보니까 네. 이 사람마다 달라요. 예. 저는요 즉각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난 해치입니다.
저는 그럴 각오로 돼. 저는 해치웁니다 일단. 해치운다. 예, 아,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단 도발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싸움 많이 해봤죠. 저 옛날에 저 공부하고 그런데 싸움을 했을 때 그 즉시 쳐야지. 예. 그 다음날 치면은 도발이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시간 지난 다음에 한다는 건 예.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평화 두고 보자. 이거 안 됩니다. 네. 평화는 약한 자가 말하는 구두선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우리가 너무 평화 하는데 네. 평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예. 평화는 약자의 개변입니다. 예. 일단 도발 받았을 때 그 즉시 즉시 응징을 해야지. 그러면요? 예. 그럼 저는 아니 제일 그런데 근데 목함지뢰 같이 예. 몰래 와갖고서 딱 판무 또 갔어요. 예. 이게 터졌는데 그 즉시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고서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가지고 예. 이 저희가 대북 방송 그렇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거예요. 쟤들은 자기들의 존엄 체제가 제일 이겁니다. 네. 거기에 그걸 트집 잡아서 제2의 그걸 하고 도발을 한 거죠. 이건 우리는 예. 안 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이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데 쟤네들은요 자기들 죽는다고 생각하면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지금 뭐 자기들끼리 상의하는데 이런 때 공격 안 씁니다. 공격의 원칙 있죠. 예, 기습의 원칙이 기습. 있죠 아니야. 예. 집중의 원칙. 예, 안심하게 목표, 만들고. 간단성 이거 얘기하면 하는 길었어. 그러면 그것이 있는데 지금처럼 미안하다 해놓고 한 달 후에 무슨 일 있을지 2달 후에 있을지 2년 후에 있을지 그때를 무섭게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쟤들이 왜 옵니까? 그러면 내일 오후 5시까지 확성기 그 철거하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민정부 시절에 그거 우리가 예, 확성기가 막 24km, 5km 나가니까 예. 전기도 부족하고 그것이 벌써 약후 죽었고 또 여기에 체제에 대해서 자꾸 해서 물이 예. 들어가니까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예.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철거를 안 할 거니까 하지 그러면 말아야죠. 내일 오후 5시 이후에 예. 북한이 기습 또는 무력 도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지금 말씀은 못 할 예. 거다 이 말씀이죠? 예, 못하는데 예. 만약에 한다면 예. 이것은 전면전이나 국지전으로도 할 수 있어요. 국지전이 있고 전면전이 있어. 네. 그럼 전면전이 아니고 국지전 할 때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우리가 강력히 대응해야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요. 네. 불안해할 게 없어요. 쟤들이 전쟁할 때는요. 이 다음에 평화를 자꾸 주장하고 남북 대화하자고 할 때 그때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아니 그래도 당장 뭐 이 전쟁이 날 것 같으면 국민들이 불안하는 게 당연하죠. 그때 국민들이 예. 우리 같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참 노인네나 여자 빼놓고는 다 이렇게 나가야지. 알겠습니다. 그거 예. 저요. 진짜 저는요. 예. 지금 죽는다는 데 대해서 예. 그렇게 불안감 없어요. 어. 아시지만 제가 한두 번 제가 참 네.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참, 저 장군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 1년 반 있으면 80이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전쟁 나면은 군에 또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80인데요. 예. 저 지금 운동해도 젊은 아이들이 저 핸디 안 받아요. 근데 저는요, 예.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내 친구들. 근데 저는요, 네.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뭐 먹는 거다든가 몸 가늠거나 이제 못하지 않습니다. 난 지금 싸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싸울 수 있으면 싸워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군이 충분히 군사력이나 전투력으로도 북한하고 1대1로 붙어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미군 전력까지 생각한다면 일주일이면 완전히 초토할 수 있다. 사실은 쟤네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예. 전쟁 지도부를 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쟤들 그때는 핵무기 시설이고 무슨 미사일이고 이거요. 지금 이런 말씀 드리지 않지만 지금 예비 역량 많이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 네. 그거 제가 가봤다 왔는데 네네. 쟤들 전쟁 지속 능력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요. 음. 지금 쟤들이 식량하고 지금 이 기름인데 네. 이거 지금 중공이 대주고 있어. 글쎄 말이에요. 뒤로. 예. 그거 없으면 쟤들은요 한 달 내에 전쟁 못합니다. 음. 그러니까 중공이 그런 때 상당히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중국이 지금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죠. 예. 하는데 과거에 천안함도 묵비권 행사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핵과 미사일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육자회담의 소극적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7인 소위 3인 소위 있어가지고 그 속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은 중국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중국은 지금 경제력으로 G2 국가가 돼가고 그게 하는데 급하니까. 예. 지금 생활 그건 90위거든요. 그러나 예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나 얘들은 지금 아직 전쟁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북한이 예.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제시키는 역할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속은 모른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예, 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자 어쨌든 저 장관님 말씀대로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이고 도발하면은 그것이 곧바로 북의 체제 괴멸이다. 예. 자신감을 갖자.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어쨌든 그 앞으로 이게 저 좀 국방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쭉 짚어보고 다시 세워보고 좀 보완해야 될 대목들이 혹시 없을까요? 있죠. 예. 2020 계획이라고 예, 문민정부 시절에 세운 건데 네. 제가 여기 아주 노출된 거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요. 미군 철수를 제대로 주장했죠.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2015년에 철수한다고 그때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사인했죠. 뭐 장관도 그 사인했죠. 작전권 환수? 그렇죠. 예, 예. 그것을 쟤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냐면은 병력을 우리가 저 68만을 50만으로 줄인다고 했죠. 네. 육군을 37만으로 줄인다고 했죠. 예. 지금 그 계획을 갖다 그대로 쓰고 있어. 그 제가 국방부위원 할 때 그걸 얼마나 따졌습니까? 예, 거기다 군병력 감축에 24개월 복무를 예, 그 18개월로. 18개월. 제가 21개월 만드는 장군인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저는 이런 투쟁 사실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방 예산 보세요. 예. 여기 저 116조 15년도죠. 네. 저는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 그리고 일반하고 정부에서 58조고 교육 예산 53조인데 국방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37.5조입니다. 하. 그러면 예. 도대체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쟤네들 시뻘겋게 지금 예? 전 120만을 양성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놓고 지켜라 평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3.1대 1입니다. 예. 복지 예산에 비해서. 아하. 그다음에 저거에 비해서 1.6대 1이거든. 그리고 1.4대 1인데 일본보다도 적고 뭐든 적은데 북한 아이들은 지금 얼마라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어.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번 사건, 이번 사태는 사태대로 대응을 하더라도 예. 중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 정책 전반을 또 병력 수급 계획이라든지 군 전력 강화 계획이라든지 또 군인들의 복무 기간 또 국방 예산 이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안보 상황에 맞춰서 좀 완전히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요. 네. 어떻게 돼서 저 평택으로 미군들 잘 있는데 뺍니까? 그 쟤들이 원하는 겁니다. 병력을 어떻게 줄입니까? 예. 예? 그것을 아직까지도 그때 정책을 수립했던 사람들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상태로 나가면 가면 갈수록 더 국방력이 더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621조를 넣어가지고 네. 현대화시키고 어떻게 한다고 한 계획이 돈 증가 안 시켰어. 매년 한 10조 이상씩 줘야 되는데 35조 가지고서 12조씩 하면 운영비.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장비 유지비.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현대화비, 현대 네. 장비. 네. 이거 뭘 가지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분명한데 이거 국방비 올리고요. 그다음에 복무제들 10년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니까 21개월이 뭡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여튼 이번 국방력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끌려다니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 조성해서 언젠가는 경제가 국방 때문에 망했다 소리 나올 때가 있을 테니까 그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진삼 전 육군 참모총장 그 국방 계획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신 것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